자,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15 각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점, 선, 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특히 그 중에서 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직선, 반직선, 그 다음에 선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이 선분 안에서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와 뭐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그죠? 거리와 중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자, 이번에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이 반직선을 가지고 놀 거예요. 반직선은 우리가 이런 거죠. 시점이 A, 그 다음에 두 점 AB가 있을 때 A를 시점으로 해서 B점을 향해서 가는 이 반직선, 한쪽 방향 가는 것은, 그죠? 이렇게 표현되는 거. 자, 이게 바로 반직선 AB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납니까?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죠? 자, 이 반직선을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가져온다면 또 뭐 할 수 있어요? 예를 들어서 A점, B점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C점이 여기에 존재해요. C점이. 그리고 A점을 시점으로 하고 C점을 향해서 이렇게 또 반직선을 그어서 AC 이렇게 그을 수 있죠. 자, 두 개의 반직선이 만드는 이런 간격의 크기,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?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? 어디서 오는 거야?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반직선을 가지고 각을 정의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. 두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또 다른 수학적 대상, 그게 바로 각이 되는 거야. 자, 보도록 하죠. 각이란 뭐냐? 자, 각 AOB라고 하는 것,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.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대상을 나타내면 결국에 이 대상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생긴 거는 이렇게 딱 꺾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선 BAC를 지나니까 각 BAC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? CAB 이렇게 쓸 수도 있죠. 각 CAB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또는 그냥 뭐라고 읽어줘도 돼? 이 부분을 바로 읽어줘도 되는 거야. 각 A 이렇게도 말하고 이 값이 얼마로 주어지다? 알파로 주어지다. 그러면 각 그냥 알파 이렇게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좀 지우고 새로 표현해 줄까요? 여기에 이것을 그냥 얘가 알파예요. 미리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 보통 이런 식으로 각을 많이 이런 기호로 나타내기도 해요. 아니면 이게 싫으면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. 각 소문자로 각 A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. 됐습니까?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기호들은 다양할 수 있다. 자, 다 뭐를 나타내는 기호야? 각을 나타내는 기호야. 자,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죠? 자,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얘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A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얘는 O라고 썼네요. 그죠? 자, 한 점 O에서 시작하여 두 반직선 OA, OB로 이루어진 도형, 그것을 우리는 각 AOB라고 한다. 이 말을 다시 한번 써줄까요? 한 점 O가 있죠. 그리고 여기 A점이 있어요. A점. 얘를 A점이 있고 여기는 B점이 있다고 쳐보자. 그러면 반직선 OA 하나 그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반직선 OB 하나 그을 수 있죠. 자,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?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. 이것을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. 알겠죠? 그러면 이것을 부르는 방법은 여기는 크기 값이 A라고 되어 있을 수 있겠죠. 그럼 얘를 부르는 형태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? 얘를 각 A, 얘가 바로 각 AOB인데, 자, 이 각 AOB의 기호는, 표현할 수 있는 기호는 각 AOB, 각 BOA, 그 다음에 각 O, 그 다음에
각 A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각이 빠졌네요. 그죠? 이렇게 다 표현해도 다 뭐 하다는 거야? 맞는 말이라는 거죠. 이해됐습니까? 다 맞는 말 됐죠? 자,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각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 자, 그래서 각 AOB의 크기가 50도인 것을 우린 자, 이것은 각을 나타내는 도형이기도 하지만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도형이기도 해요. 뭐가? 바로 요거. 이것은 각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각을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하지만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해요. 각 자체도 나타내기도 하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하다. 됐습니까? 중복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? 각의 크기가 50도라는 뜻이죠. 됐죠? 자, 그럼 각에 따라서 이런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들을 좀 더 분류할 수가 있는데, 자, 이거 어때요? O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B를 향하는 반직선, 그 다음에 O를 중심으로 A를 향하는 반직선, 그럴 수가 있죠. 근데 서로 완전히 방향이 반대죠. 그래서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된 거? 180도가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? 얘를 바로 이런 각을 평각이라고 불러요. 각의 크기가 180도인 각, 얘를 평각이라고 불러요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시점 O를 중심으로 B를 향해서 가는 반직선과 A를 향해서 가는 반직선, 이 둘이 평각의 반, 몇 도? 90도인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? 이런 각을 90도인 각을 이를 우리는 직각이라고 특별히 그 각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. 이번에는 그 각의 크기가 90도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각, 그러니까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? 예각이라고 불러요. 그 다음에 90도를 기준으로 각이 좀 더 넘치는 각,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, 이런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? 둔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각을,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이라는 것을 배웠죠. 자, 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, 자, 그 각의 크기에 따라서 각들을 좀 더 분류할 수 있는데, 그 각의 크기가 180도인 것은 평각, 90도인 것은 직각, 90도보다 못 미치는 각은 예각, 90도에 넘치는 각을 둔각, 이래서 네 가지 종류의 각을 또 우리는 이름을 지었어요. 됐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론에 대한 얘기는 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관련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죠.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는 AOB 이 각을 말한 거죠. 무슨 각? 평각이죠. 평각이고, 그 다음에 각 COB가 65도라고 주어져 있다. 그죠? 그때 AOC 이 각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.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겠어? 그렇지. 전체가 몇 도였어요? 얘가 평각이니까 180도잖아요. 180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각이 65도니까 180도에서 뭐를 빼주면 돼? 65도를 빼준 115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OC의 각의 크기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오른쪽 그림의 각을 기호로 나타낼 때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은, 자, 각을 기호로 잘 나타낼 수 있니? 라고 묻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읽어도 된다고 그랬어요? 선생님이 그냥 보지 말고 읽어볼까요? 각 이렇게 읽으면 X, O, Y, 그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각 Y, O, X, 그 다음에 그냥 이 O를 지나 반드시는 각 O 이렇게 읽어도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표현한 이 각 X 문자를 그냥 그대로 읽어줘도 돼요. 각 X 이렇게 읽어줘도 된다고 했죠. 이런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. 자, 그럼 얘 맞는 거죠? X, Y가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고, 이거 맞는 거죠? 각
YOX 맞죠? 그냥 X가 또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죠. XOY 다 맞는 거죠.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틀렸고 기역, 디귿, 리을, 비읍 이렇게 네 가지가 각을 표현하는 기호로 맞는 거네요.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. 자, 수고하셨습니다.